자, 반갑습니다. 9월 25일 이동호 대표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주말이 이제 명절 전 앞두고 이제 3일 정도 남았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예산안 심의 통과가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뭐 어쨌든 지난 한 주가 너무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4일 정도 내렸었고 5일째 이제 하락 출발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시장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쪽 뭐 하락 출발 이후에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조금 줄였는데요. 9월 FOMC 이후에 매파적인 스탠스가 더 강화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일부의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고, 그래서 일부 낙폭을 줄여가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일본은 단기금리를 동결을 했고 장기금리 지표인 부분들을 0% 수준으로 유도하는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뭐 유일하게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만 좀 하락을 보였고, 뭐 중국 국내 증시 대부분 다 장 초반보다는 약세를 조금은 만회를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부분 업종의 반발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하락 출발 이후에 조금은 반등이 나왔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주도주가 좀 부재했고 로봇 테마주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 열기로 인해서 계속 강세를 좀 이어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일단 반등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근에 이제 미리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반등으로 출발을 했지만 연준의 긴축의 장기화 그리고 10월 1일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될 10월 1일까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가 지금 강경 세력들이 지금 표를 잡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일부를 통과시켜서 뭐 이제 셧다운을 좀 면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10월 1일까지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우려가 다시 나온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한번 셧다운 우려로 한번 시장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는데 그 우려가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계속 태클이 걸리는 모습이고요. 셧다운 우려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과는 될 텐데 그 우려 섞인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 아니면 좀 최대한 여당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정치 싸움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지체될 수 있다는 점. 근데 물론 이제 저 셧다운 우려가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통과가 되긴 할 거예요. 한 번도 통과가 안 된 적은 없는데 그 우여곡절들이 항상 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영향력보다는 좀 불편한 영향력을 조금 끼치면서 시장이 계속 등락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딱 마침 그게 나와버려가지고 아마 10월 1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월, 화, 수면 이제 장이 마감이 되지만 다음 주 추석 연휴 지나고 오면 아마 저 부분들이 해결돼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출발은 했습니다만 셧다운 우려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데이터 의존적인 파웰 입장이 계속 고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11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은 74.5%까지 좀 올랐고요. 10월 1일 전에 예산안 처리 압박감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으로선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당분간 월화수 우리 시장으로는 월화수가 계속 뭐 상승의 빠른 반등보다는 그냥 안정화된 상황에서 셧다운 우려로 시장이 계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간 고금리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저게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 의존적인 부분들을 확인해야지 데이터로 확인해야지만 파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당근적인 성격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계속 체크해야 되고요. 물론 이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크게 우려보다는 계속 답답한 박스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방한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화장품이나 중국 소비 회복주들 그리고 이번에 국경절과 중추절 중국의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추석이죠. 연휴가 조금 길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제 셧다운 우려와 다르게 이제
긴축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나 반도체가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AI나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등 이제 테마주들 어떻게 또 반등이 나오는지가 순환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이 끝났죠. 그래서 33조 원가량의 좀 금액이 몰렸고요. 이렌시스, SPG, TPC 글로벌, 포메탈, 유로메카, 유일 로보틱스 등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따상이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일단은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까지는 괜찮지만 상장을 하고 나면 두산 로보틱스로 많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따따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로봇주들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하루 이틀 전까지 일단은 보시고, 나머지 쪽은 아마 계속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을 되면서 이낙연이나 김동연 뭐 다른 후보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은 이제 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꼽힌 게 이제 동신건설, 에이텍, 토탈소프트 등이 하락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 쪽으로는 북극철강, 남선알미늄, 남아토건 등이 강세를 보였고, PM풍년, SG글로벌은 김동연 후보 관련주로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이 이제 추가 감산과 주요 원유 아시아 국가들,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아니라 120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빨리 갈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시장을 좀 가둬두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에너지 수요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탈원전을 선언한 이탈리아도 그렇고 우리도 원전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높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성산업,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일부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자, 그리고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속에서 미국 채금리가 급등을 한 영향으로 기술주 성장주죠. 2차전지나 반도체, 인터넷 대표주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이즈, 에코앤드림, 우리산업, 데이플러스, 포스코스틸리온, 우수 AMS 등이 하락을 좀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뭐 좋은 뉴스보다는 그냥 불확실성이 일부가 좀 해결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원스러운 반등은 아니었고요. 뭐 이번 주도 아마 체크를 하면서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P&H테크, 심텍, 실리콘투, 솔루엠, 넥스틸, 유진테크. 종목으로는 뭐 반도체 쪽이 좀 많습니다. 오히려 화장품 쪽, 반도체 쪽 이렇게 조금 많아 보이고요. 뭐 지난주에도 이제 반도체 쪽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반등들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 박스권을 향해 돌파를 한 애들, 이런 쪽으로 먼저 드렸는데, 심텍이 그나마도 조금 좋은 수익률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도 그 흐름들 보시면서 가고, 오늘의 관심 종목 보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드렸던 애들, 지난주 드렸던 애들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 드렸던 것 중에서는 지금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 뭐 P&H테크죠. 2만원대 19,000원 후반대부터 드리고 나서 벌써 23,500원 23,000원 중반대를 좀 했고요. 뭐 오늘도 추가적으로 매수 자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후반대부터 해서 목표가는 뭐 25,000원 후반에서 27,000원 사이 정도까지 좀 보고 있고, 거래량은 점점 더 증가를 해야 되고, 차트로는 약간 겹쳐서 양봉과 음봉이 계속 나타나는 형태가 되니까 그거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가가 뜨는 날에는 양봉보다는 음봉이 조금 많은 날일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보이고, 금요일 달도 이제 매수는 드렸고요. 21,000원대 초반 중반대 매수 가능했고요. 충분히 10% 이상 수익이 난 상태로 플러스로 또 진입을 해서 더 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바이오 금요일 하락 출발 이후에 바로 매수 자리를 드렸고요. 오히려 금요일날 제가 오전에 하락 출발하면 그 오전 하락 출발 1시간 이내에 저점이 잡히니까 그 반등들 조금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딱 적중을 했고요. 그 적중에 따라서 대부분 종목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내로는 시세들이 좀 많이 났을 겁니다. 에코바이오도 뭐 아래에서부터 해서 한 10% 이상은 수익이 났었을 거고요. 뭐 오늘은 더 볼 일은 없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던 자리라서 오늘은 하루 더 쉬는 자리거나 양봉이 나오면 뭐 오후쯤 다시 공략은 하지만 금요일날 단기적으로는 공략이 가능했다.
자, 그리고 실리콘2 뭐 하락 출발 이후에 바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목요일날 종가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충분히 8,600원 후반, 8,700원대부터 공략이 가능했고요. 충분히 한 10% 이상 수익권으로 오늘도 보실 수 있고, 뭐 실리콘2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기 때문에 시진핑 방한과도 연결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세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00원, 8,7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금요일 시세 수익 이어서 조금 더 박스권 돌파 9,700원이죠. 만원대 다시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다시 돌파하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솔루엠, 뭐 마찬가지로 솔루엠도 이제 주중에 한번 드리고 나서 눌림목 때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29,000원 후반대 왔고요. 매수 소폭 가능한 상태에서 소폭 수익권에서 오늘 하루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오전에 출발한 이후로 뭐 이렇다 할 반등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2-3% 정도 수익권으로 오늘 조금 더 보실 수 있고요. 한 번 더 공략을 한다면 29,000원 후반대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간다면 역시나 32,000원대, 33,000원 돌파하는 거 다시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텔스 매수 자리 없었습니다. 뭐 너무 하락 출발했고요. 뭐 이미 목요일날 저점까지 깨고 난 상태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초반 반등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올라가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뭐 얘도 하락 출발은 했습니다만 목요일 저가를 깨면서 출발을 한 건 아니라서 뭐 바로 반등으로 출발은 한 부분들을 공략할 수 있지만 뭐 바로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거 해서 한 3% 정도 개인적으로는 6,500원대 자리가 좋아서 요거 3% 정도 먹으셔도 되는 자리고 뭐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생각해서 바로 포기하셨던 분들도 굳이 매수 자체는 조금 안 하셔도 됐을 법한 자리였습니다. 뭐 오늘 하루 더 체크하시고 뭐 5G는 한 번 더 보시는 자리가 될 것 같고, 뭐 10월 달에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미국 5G나 6G를 조기 추진할 인프라들을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하락 출발하거나 금요일 저가 수준에서 한 번 더 공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날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소폭 정리를 하시고 오늘 다시 보시는 게 좋았을 거고요. 자, 오늘 관련 종목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찬가지로 P&H 테크입니다. 뭐 말씀드렸던 자리이자 22,000원 후반대, 중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위쪽으로는 26,000원에서 27,000원대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는 금요일 시가를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심택, 금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올 법했죠. 윗골은 좀 길어졌지만 37,000원 중후반대 매수 가능하고요. 36,000원 중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사상 최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고점이었던 4만원대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리콘2 뭐 지난주 이제 매수해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권 상태에서 조금 더 보시고요. 뭐 만약에 오늘 시가가 많이 뜨지 않는다라면 9,300원 중초반대 그리고 9,200원대 후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9,000원대 깨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보시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솔루엠 종목 똑같습니다. 금요일날 드렸던 자리 비슷하게 29,000원 후반대 그리고 아래로는 29,000원 초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32,000원, 33,000원대 다시 1차적으로 도전하시고 나머지 쪽은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자리 35,000원짜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넥스틸 최근에 이제 원래는 이제 목요일날 좀 드리려고 했었던 종목인데 아쉽게 놓쳤고 금요일 목요일 모두 다 강세였고 오늘 좀 쉬는 자리일 것 같아요. 오전에 뭐 상승 출발한다면 10분 이내 시세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뭐 공략 자체는 단기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오전에 시세가 나지 않고 오전에 조금 흘러내린다거나 그러면 금요일날 시가나 저가 부분에서 한 번 더 공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올라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으로는 만원 중후반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만원대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1차적으로 12,000원 초반 중반적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13,000원 돌파하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테크 거의 3파 끝자락에서 4파 이제 보셔야 되는 자리인데요. 엘리어트 상으로는 눌림목은 이미 나왔고요. 금요일날 양봉이 나왔으니까 오늘 그 시세가 조금 더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만원 중초반대 매수는 가능하고요. 39,000원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44,000원 중반대 올라가면서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시세 5만원까지 또 열리게 되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하락은 멈췄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일단은 하나의 산은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 단기 쪽으로나 테마주 쪽으로 좀 다시 쏠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주도주가 생기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테마주들 위주로 공략 가능하시고요. 뭐 시장이 빨리 간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주도주를 어떻게 잡느냐, 주도 테마주를 어떻게 잡느냐가 조금 중요한 시기로 보여지니까 다들 힘들 내시고요.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주중에 이제 그리고 주 말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연휴가 연휴인 동안에 미국 증시 쪽에서 아마 예상하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뭐 연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반등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연휴 전에 반등이 좀 느리게 나올 때 오히려 저점 매수들은 조금 더 유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루 종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상 모닝브리프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우 대표였습니다.